성균관대학교 2018학년도 수시대비 논술 모의고사 인문계열 문제 보겠습니다. 이때 인문계열 문제에서는 경쟁과 형평이라는 이러한 전통적인 경제 이론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공기업의 민영화에 적용하라, 이러한 응용 논제를 제시를 하면서 첫 번째는 분류하라, 두 번째는 도표를 해석하라, 3번은 견해를 서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시문의 난이도나 도표 해석 그리고 견해 전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무난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성대의 지시사항이 무척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다면 해석을 도표해서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도표를 지문과 연결해 서술해야 되고, 이러한 식의 난해하다기보다도 이 분명하지 않은 식의 지시사항을 자주 줍니다. 그리고 문제 1번에서도 분류 요약하라 이렇게 요구를 해놓고, 막상 답안에서는 통합적 서술을 한 경우 높은 점수를 준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러면 이 통합적 서술은 지시사항이 없는 통합적 서술을 하는 것은 사교육에서 배워라 이런 뜻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성대에서 말하는 통합서술은 또 무엇인지, 도표에서 연결서술과 다면 해석은 무엇인지, 그리고 견해 전개에 있어서 어떻게 두 입장을 동시에 활용하면서 무게중심의 견해를 서술하는지, 이러한 사소한 부분을 정확히 판단을 하시고 시험을 가야 되는 대학, 이렇게 성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작 문제 자체가 까다롭기보다는 지시사항이 난해해서 많은 학생들이 당황해하고, 어떤 면에서 이렇게 이중적인 문제 해석이 된다면 이 재수 좋은 학생이 성대에 가는 건지, 따라서 성대를 지원하는 학생은 물론 첫 번째에서 주제를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만큼 2번, 3번의 전개 방법을 어떻게 자신이 확실히 교통정리할지, 이 부분을 시험장에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라겠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주 고전적인 내용입니다. 시장 실패, 분노의 포도라는 배경 지식을 들어두게 되면 문제의 배경을 좀 더 폭넓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문의 내용과 독해 자체가 그다지 어렵지 않고 평이한 만큼 곧바로 답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원 측에서 답안을 대학의 키워드에 따라서 작성을 했고, 주로 답안의 내용 못지않게 어떻게 형식상의 전개를 하는 것이 성대에서 요구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반드시 주목해서 익혀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169은 경쟁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분류하고 요약하라 이렇게 말해놓고, 막상 해설에서는 통합서술을 하도록 요구했다 이런 식의 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바로 첫 문단에서는 제시문 1부터 6은 경쟁에 대한 상반된 가치평가를 담고 있다, 1, 2, 4는 경쟁의 효율성에 주목하고, 3, 5, 6은 과도한 경쟁이 초래하는 폐해를 설명한다, 이것이 전체적인 대답 문장, 모도 문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으로 첫 문장을 작성하신 뒤, 이제 이 부분이 두 번째 문단, 그리고 이 부분이 세 번째 문단이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성대 측의 답안지를 보게 되면 어쩔 때는 이 제시문이란 말을 모두 빼버리고 나머지 내용만 이렇게 줄줄이 묶어서 써놓고 통합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반면, 또 어쩔 때는 제시문 내용을 착실하게 이렇게 요약해놓고 통합이다 이런 식의 답안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혼선이 있는 만큼 학생 여러분들은 이 제시문이란 말을 모조리 빼고 답안을 작성하게 된다면 제시문의 전체 개별 점수를 놓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제시문을 포함시키되, 각각의 제시문이 전체적인 주제와 어떤 맥락상에서 유기적 결합이 되는지 정도를 이렇게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제시문 1은 개인적 측면에서 경쟁이 가져오는 효과, 2는 현실적 사례를 통해서 경쟁의 부재가 서비스질을 떨어뜨림을 보여주고, 5는 경쟁을 시장 전체의 시각에서 조망한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듯한 그런 서술만 해주시면 될 것이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제시문 3은 사회적 차원에서, 제시문 5는 경쟁의 딜레마에 빠진 과학자 집단의 사례를 통해서, 제시문 6은 경쟁을 통해 고착되는 모순적인 구조에 주목한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제시문을 전체 주제와의 관련성 속에서 분석을 하시면서 제시문 요약을 하시던지, 아니면
이 밑줄 친 부분을 전부 빼버리고 먼저 이렇게 줄줄이 요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줄줄이 요약하고 난 뒤 마지막으로 통합으로 매듭을 하는 과정에서 제시문 1은 개인적 측면에서 2는 현실적 사례를 통해서 제시문 5는 시장경제 전체의 측면에서 경쟁의 순기능을 보여준다면 역시 각각 요약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날려버리시고 마지막 통합 매듭 부분에서 제시문 3은 사회적 차원에서 5는 경쟁의 딜레마에 빠진 과학자 집단의 사례를 통해서 6은 경쟁을 통해 고착되는 모순적인 구조의 측면에서 경쟁의 역기능을 설명한다. 이런 식으로 통합 매듭을 해주시든가 어떠한 형태로든 통합적인 요약을 했다는 그러한 느낌을 주도록 답안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답을 포괄적인 답을 서술한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각각의 제시문별로 요약을 하되 그것의 분석적 서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듯한 인상을 주도록 답안 작성한다. 이렇게 성대 1번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이고 전체적인 유형 정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성대 전체 3개 문제고 시간은 100분인 만큼 전체적으로 한 2000자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분량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번하고 3번은 800자에서 1000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2번 도표 문제는 500자 안팎이다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이고 성대는 밑줄 친 원고지인 만큼 대부분 학생의 경우 한 줄에 55자에서 60자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제가 평균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1번하고 3번은 17에서 18줄 정도, 3, 4줄 정도 비운다는 생각으로 구성하시기 바라겠고 문제 2번은 이보다는 조금 적어진 분량으로 답안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부 내용 보겠습니다. 제시문 1은 개인적 측면에서 경쟁이 가져오는 사회적 효과에 주목한다. 개인의 자아성장은 물론 사회문화의 진보까지도 경쟁 욕구에 의해서 주동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와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이란 입장이다. 제시문 2는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경쟁의 부재는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결국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하기에 경쟁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다. 이는 제시문 1의 입장이 현실에 적용된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5는 경쟁은 시장 전체의 시각에서 조망, 사회적 효과를 제시한다. 경쟁이 분업과 협업을 통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한다는 입장이다.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시장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경쟁함으로써 결국 사회 구성원 모두가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사회적 차원에서 제시문 3은 경쟁이 공멸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세계화 이후 경쟁은 경쟁 상대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경쟁의 장기화는 사회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주장이다. 제시문 5는 경쟁의 딜레마에 빠진 과학자 집단의 사례를 통해 경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협업을 통해 충분히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과학자들이 배타적 경쟁을 벌여 결국 두 집단 모두 성과 달성에 실패하는 경우이다. 제시문 6은 경쟁을 통해 고착되는 모순적 구조에 주목한다. 경쟁이 분배 문제 해결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불공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은 승자 독식 구조를 고착화시켜 결국 약자를 제거, 승자의 독식 구조를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1번에 대한 답안입니다. 문제 2번에서는 자료 1과 2를 각각 해석하고 여기까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료 자체가 그다지 어려운 자료도 아니고 한눈에 보이는 자료들인데 문제는 후반부 문제의 해석입니다. 이에 근거해서 두 입장을 옹호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문제 1번에서는 이미 보셨다시피 경쟁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문제는 자료 1번을 토대로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하고 역시 자료 2번을 토대로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자료 1 하나를 가지고 순기능, 역기능 중에 하나와 연결시키고 자료 2 하나를 가지고 순기능과 역기능 하나를 연결시키는 이런 짝짓기 해석을 하라는 것인지 이 부분이 여기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다른 성대 문제에서는 하나의 도표를 두 개의 상반된 입장 알파와 낫 알파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다면 해석의 문제를 자주 출제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맥락에서 해석을 하게 된다면 각각의 자료에서 순기능, 역기능을 모두 읽어낼 수 있는지 아니면은 한 개씩 연결해야 되는지가
시험장에서 실제 학생들의 고민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도표를 해석하는 게 정작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될지가 고민인데야 이런 면에서 본다면 문제가 모호하다는 것이고 결국 재수 좋은 학생이 붙는 것인지 이것까진 잘 모르겠지만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에게 문제 2번에 대해서 일단 이런 식으로 형식상의 교통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도표가 한 개라면 볼 것도 없이 알파, 베타 두 입장의 다면 해석이 됩니다. 얘는 얘가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고 얘는 얘가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도표가 두 개일 경우에는 일단 하나씩 연결지어서 해석한다 이런 식으로 먼저 교통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분리된 도표 두 개가 있다 그런 경우 연결서술 아니면 하나의 도표가 출제되어 있다 그러면은 다면 해석 이런 식으로 교통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런데 역시 애매한 것은 하나의 도표 내에서 역시 또 두 가지 표1, 표2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연결서술인지 아니면 다면서술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답안 접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안 내용 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 연결서술형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료 1을 다면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 1을 각각의 순기능, 역기능으로 그리고 자료 2를 순기능, 역기능으로 해석한 학생도 있었는데 사실 제가 그 학생에 대해서 크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표라는 것은 해석에 있어서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전개할 수 있는 만큼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도표 자체가 두 개인 경우 연결서술로 이렇게 무난하게 이해하시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라겠고 자료 1은 제시문 3에서 지적한 경쟁의 폐해를 보여준다. 2013년 2월 빵집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적하니요.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 수는 변화가 없는 반면 동네 빵집 수는 증가했다. 이는 대기업의 시장 진입이 제한되면서 동네 빵집이 활발하게 창업을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동네 빵집 81%가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한 것을 볼 때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이후 거의 대부분의 빵집의 영업실적이 악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대기업 진출이 제한된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동네 빵집끼리 치열한 경쟁을 벌임으로써 대부분의 이익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대기업과 동네 빵집이 불공정한 경쟁을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 결과 동네 빵집 사이 경쟁의 가속화, 정책 효과가 실종된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경쟁은 이로운 결과를 산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다른 면에서 보게 된다면 경쟁을 막은 결과 오히려 소모적인 경쟁이 늘어나게 된다. 시장에 있어서의 건전하고 자율적인 경쟁은 그대로 두는 것이 보다 본질적인 기술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역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 위에서는 1에서 지적한 경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2월 LED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LED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문제는 시장 전체의 성장 과정에서 중국 업체의 국내 시장 지배력이 빠르게 강화,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추론할 수 있다. 결국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제한되면서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 등에 안이하게 대처 시장 지배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제도의 안정망 속에 안주하면서 이미 글로벌화된 시장 환경 속에서 중국 경쟁업체의 추격을 받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경쟁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이를 통해 힘을 기르는 것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식의 평가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역시 마찬가지 맥락에서 대기업 참여에 대한 이러한 제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중소기업의 이러한 이익 실현 규모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장 규모가 확장이 되었고 그리고 국내 업체의 점유율은 여전히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일한 상태의 시장을 중소기업들이 점유하고 있다면 과거 대기업들이 점유하던 부분이 빠져나감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졌을 것이다. 따라서 과도한 경쟁보다도 중소업체에 대한 생존력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충분히 이러한 식의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번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라는 이러한 현안을 주고서 찬반 견해를 서술하되 두 입장을 모두 활용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대 3번에 대해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게 된다면 이 첫 번째는 절충형 답안지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성대에서도 가끔 선보이는데 그런데 대부분 절충형 답안지는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렇게 좀 허접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있어서도 절충 답안지를 쓰게 된다면 공기업을 민영화를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애매해지는 만큼 가급적 피하시고, 두 번째 견해형에서 한 가지 입장을 견지를 하되 무게중심을 이렇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하시면 모두 활용한 그런 답안 작성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서술하고 이러한 주장의 한계, 물론 어떠한 측면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식의 답안 전개를 한다, 이것을 외워서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면 성대문제 3번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유형 정리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릴 텐데, 또 다른 유형으로는 단순한 적용서술도 있습니다. 제시문의 각각의 입장을 하나의 현안 속에 적용해서 그것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서술하라, 이런 경우에는 단순 적용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견해서술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은 바로 경쟁의 순기능과 역기능이라는 이러한 논점을 어디에 녹여서 공기업 민영화에 녹여 서술하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경쟁이 좋다 나쁘다라는 그러한 식의 1번 문제를 되풀이하시면 점수를 얻을 수 없을 것이고, 현안, 주어진 현안 속에 녹여서 그 속에서 경쟁의 의미를 서술하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무게중심을 살짝 바꿔가면서 견해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상대 입장의 순기능을 서술하시되 이것을 장황하게 서술하지 말고 다시 공박하면서 자기 입장을 강화하라, 이렇게 성대 문제 3번은 교통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답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찬성 답안지입니다. 공기업이 누리는 시장 지배적 권리가 공기업의 근본 목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 국민에게 양질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공기업의 목표라 할 때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공기업 운영은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처사이다. 시장경제체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쟁은 경제 주체뿐 아니라 사회 전체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데 공기업은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일반 기업과 달리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기업의 특성이 태생적인 한계를 노출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유사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기업과 경쟁시킨다면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고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물론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기업 운영의 목표를 훼손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특성상 경쟁을 통한 효율성 강화는 결국 재화나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적 성격을 지닌 재화나 서비스가 높은 가격으로 제공된다면 이를 누릴 수 있는 국민수가 줄게 되어 사회적 형평성의 훼손도 부분적으로 우려된다. 이 부분이 상반된 입장의 활용이 될 것이고 반드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셔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로는 공기업 민영화의 목표와 수단을 혼동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공기업 민영화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경쟁체제를 유도하여 국민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이다. 경쟁이 결국 궁극적인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결정적 촉매제 역할이 된다. 따라서 경쟁으로 인해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 더욱이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 또한 경쟁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공기업이 민영화된다 해도 가격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적다. 오히려 공기업의 독점적 운영으로 인해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거나 지나치게 낮은 재화의 가격을 세금으로 채우는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공기업 민영화는 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선택이 된다. 사실 여기까지는 대학이 일반적으로 제시한 서술의 방향성을 제가 압축을 한 것입니다. 대학에서 제시한 분량은 한 2000자 이상 되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1000자 정도로 압축을 했고 마지막 한 문장은 덧붙였습니다. 통신산업의 민영화가 경쟁구도를 촉발시켜 한국의 유무선 통신 속도와 서비스 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이 이 같은 입장을 잘 반영한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례 있으면 짧게 매듭으로 활용하시게 되면 채점자에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성대 답안지에 자기 글자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세보십시오. 1000자 정도로 1, 3번 800에서 1000자 정도 분량 완성한다, 이런 식으로 답안 작성하시면 될 것이고, 그 분량 내에서 평소에 쓰는 연습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 입장입니다. 공기업에 대한 독점적 지위 부여는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의료, 환경, 치안, 복지 등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가 경쟁 논리에 따라 유통된다면 저소득층은 해당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적 불평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공기업은 이와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공기업 민영화는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시장 논리에 따라 해체, 국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삶의 영역마저 상품 논리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물론 민영화를 통한 경쟁체제 도입이 공기업 경영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경영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 주장할 수 있다. 민영화를 통한 경쟁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쟁 과정에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 결국 국민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가능하다. 이 부분이 상대 입장을 수용한 부분이고, 물론 뭐뭐일 수 있다. 하지만 이 구도를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공기업의 존재 이유를 혼동한 것이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한다면 공기업은 국민 복지를 창출하는 데 목표가 있다. 따라서 공기업이 세금이 아니라 이윤을 토대로 운영된다면 그동안 공적 서비스 제공 수준에서 책정되었던 재화와 서비스 가격의 폭등은 불가피하다. 더구나 철도, 수도 등 일부 공기업 분야의 경우 진입장벽이 높아 일단 독점 구조가 완성되면 공급자가 재화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부작용이 예견된다. 이는 승자 독식 구조를 고착화시켜 국가는 국민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민간 기업에게 의존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공기업이 사회적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 민영화와 경쟁체제의 도입은 국민 안정의 울타리를 허무는 처사에 불과하다. 결국 경쟁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질 개선을 내세우는 공기업 민영화는 자본의 지배 논리를 극단화한 발생에 불과하다. 이를테면 철도 산업을 민영화한다면 그 독점적 지위로 인해 영화, 설골 열차와 같은 계층 구조가 열차 탑승실에서 고스란히 재현될 것이다. 역시 마지막에 간단한 예시형 유추를 매듭으로 덧붙였습니다. 설명 마칩니다.